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상당히 그 KBS의 그 앞날, 우리 공영방송의 앞날에 대한 어떤 그 뭐 걱정에서과 더불어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의견을 주셨고, 저도 거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이게 그야말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변화에서 이게 KBS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독특한 방송 체제인 것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면질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질문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느냐를 서면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이제 KBS가 생산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다른 의원님들 그 질의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칫하면 이게 이제 소위 상품과 서비스의 KBS가 가진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제가 자칫하면 표현을 쓰는 것이, 자칫하면 이른바 공영성의 확보하고는 상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보통 그 KBS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경쟁력이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역시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데 함몰되지 않고, 그야말로 무슨 뭐 드라마 막 해가지고 KBS가 경쟁력을 듣고 뭐 예능 프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 예능 프로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향 하에 이제부터 좀 뭔가 새롭게 잘 만들어 가겠다는 뜻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거는 BBC가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방송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드라마나 예능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드라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해외에도 판매가 잘 되는 드라마나 꼭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장금 같은 게 잘 팔립니다. 근데 현대극 같은 경우 거의 그쪽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극은 유럽에 팔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쟁력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드라마를 만들면 전 세계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드라마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시청률을 높여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봉사를 하고, 해외에서는 그런 드라마로 수익을 올려서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상당히 하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동물의 왕국 같은 건 BBC가 제작하는 KBS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실크로드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참하고도 뭐 이런 것들의 것이 KBS가 특히 KBS 1에서는 할 만한 방송이라고 보고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좀 KBS 2가 되겠지만 주로 뭐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하고 또 시청률을 경쟁하는 그건 좀 다른 측면이 좀 역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나 수신료로 방송이 되는 그 KBS 특히 1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정말 그런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뭐 후보자께서 많이 인용을 했지만 흔히 인용하는 BBC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수신료 및 뭐 이제 여러 가지 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미방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신료 인상 문제, 저는 뭐 수신료 인상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이거는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가 수신료 인상에서 무슨 뭐 나눠 먹기 하겠다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당신들 보니까 굉장히 고액 연봉이 드구만. 그럼 뭐 인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아까 구조조정에 어떤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여론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수신료 인상이 참 꼭 필요하다는 말씀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한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인력 구조 자체가 중간관리자 이상이 많은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력 구조가 그렇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서부터 저희가 필요한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는 이 기존의 인력 가운데 신입사원을 덜 뽑으면서 가는 인력 구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항아리 정도가 아니라 고려 청자가 된 형태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인력 구조에 그 나이 많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제작의 노하우. 그 인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그런 명품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사장을 취임을 한다면 그런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진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칫하면 이게 이제 소위 상품과 서비스의 KBS가 가진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제가 자칫하면 표현을 쓰는 것이 자칫하면 이른바 공영성의 확보하고는 상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이제 조화를 잘 이뤄 나가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보통 그 KBS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경쟁력이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역시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데 함몰되지 않고 그야말로 무슨 뭐 드라마 막 해가지고 KBS가 경쟁력을 들고 뭐 예능 프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 예능 프로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상당히 그 KBS의 그 앞날 우리 공영방송의 앞날에 대한 어떤 그 뭐 걱정에서과 더불어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의견을 주셨고 저도 거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이게 그야말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변화에서 이게 KBS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독특한 방송 체제인 것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면질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질문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느냐를 서면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이제 KBS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다른 의원님들 그 질의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드라마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시청률을 높여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봉사를 하고 해외에서는 그런 드라마를 수익을 올려서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상당히 하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동물의 왕국 같은 건 BBC가 제작하는 KBS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실크로드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참하고도 뭐 이런 것들의 그것이 KBS가
특히 KBS 1에서는 할 만한 방송이라고 보고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좀 KBS 2가 되겠지만 주로 뭐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하고 또 시청률을 경쟁하는 그건 좀 다른 측면이 좀 역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나 수신료로 방송이 되는 그 KBS 특히 1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정말 그런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뭐 후보자께서 많이 인용을 했지만 흔히 인용하는 BBC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수신료 및 뭐 이제 여러 가지 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미방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신료 인상 문제 저는 뭐 수신료 인상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이거는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가 수신료 인상에서 무슨 뭐 나눠먹기 하겠다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당신들 보니까 굉장히 고액 연봉이 드구만 그 뭐 인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아까 구조조정에 어떤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방향하에 이제부터 좀 뭔가 새롭게 잘 만들어 가겠다는 뜻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거는 BBC가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방송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드라마나 예능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드라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해외에도 판매가 잘 되는 드라마나 꼭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장금 같은 게 잘 팔립니다. 근데 현대극 같은 경우 거의 그쪽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극은 유럽에 팔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쟁력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드라마를 만들면 전 세계에서